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기환TV의 최기환입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 최근에 터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코로나 이겨내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2019년 6월호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오늘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우산과 함께하는 희망 릴레이. 얼마 전 기분 좋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아이가 성악을 전공하는 훌륭한 대학생으로 자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복도 입기 전 홀로던 그 아이는 힘들 때마다 재단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삶의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노래와 이야기로 세상의 위로와 후원의 보람을 전하며 다른 아이들도 돕고 싶다고 하네요. 참 이쁘고 자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재단은 잊지 않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해온 그 마음이 더욱시 아름답고 고맙기만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성장한 아이가 또 다른 아이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 때 세상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겠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 안이라도 함께 맞잡은 손이 있다면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초록우산의 희망 릴레이가 계속될수록 후원자님들께서 계속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변함없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우산과 함께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오늘도 그려봅니다. 저도 행복한 세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재훈.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놀이에 열중하는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들여다보세요. 별빛이 가득한 우주가 보이지 않나요? 놀이하는 아이들은 저마다의 우주를 품고 있지요. 지금도 놀이하는 아이들의 우주는 무한으로 팽창하고 있답니다. 무한으로 팽창하는 아이들의 세상을 그려봅니다. 특별한 놀이터를 소개합니다. 우리에겐 좀 더 특별한 놀이터가 필요해. 아이들의 놀 시간, 놀 공간이 부족한 요즘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 심지어 유아들의 학습 시간도 증가하는 추세라 수면 및 운동 시간이 부족해지고 당연히 놀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죠.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장애인 친구 초록이 비장애인 친구 우산이와 함께 특별한 놀이터를 찾아 여행을 떠나봐요. 평일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응답한 아동이 10명 중 5명이래. 초록이. 실제로 평일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10명 중 1명이래. 우산이. 초록이. 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산이. 과도한 학구열 50.8%, 놀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34.6% 나타났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어른들의 고정관념 50.9%를 꼽았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31조 휴식과 예술 활동 등에 참가할 권리.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동등하게 문화와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제56차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2018 61.5%
5점, 사회 만족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 최하위, 40에서 60시간 주당 학습시간, OECD 23개국 평균 33시간보다 최소 7시간 최대 2배 많음, 50.5%, 학업 스트레스 지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전국 12개 기관과 함께 놀이문화 개선, 환경 개선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초록이, 초록이가 알려주는 장애 아동 통합 놀이터 탄생기. 장애 아동도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알고 있니? 울산 지역의 경우 놀이터 한 개소당 450.4명의 아이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에 비해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이 적은 편이에요. 울산광역시 동구장애인복지관은 하루 평균 38명의 장애 아동이 이용하는 숲과 가까운 복지관인데요. 이곳은 방과 후 프로그램, 운동발달, 언어치료 등 재활치료를 위해 다니는 장애 아동도 있고, 장애 아동은 형제자매가 같이 오기도 해서 꽤 많은 아이들이 이용한답니다. 그런데 치료 대기 시간이나 평일에 아이들이 놀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장애 아동들이 이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게 단점이었죠. 다행히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심리적, 신체적으로 제약하는 놀이 환경을 개선하여 다양한 놀이 환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스텝 1. 의견 듣기. 장애 아동 및 발달 지연 아동이 원하는 놀이터의 모습의 그림, 이야기, 아이클레이, 레고 활동을 통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의견 표현. 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 부모. 스텝 2. 견학, 외부 통합 놀이터, 놀이 관찰 등 탐방 프로그램 진행. 장애 아동 형제 부모 관찰 기록 자원봉사자. 스텝 3. 회의, 장애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터 구성에 대한 경험적 장애 특성적 의견 제안 및 회의. 실행, 시공업체 논의, 놀이터 만들기.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도안 최종안 결정 및 조율. 장애 아동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무한의 놀이터 탄생. 암벽 줄타기 언덕, 발달장애 아동의 다양한 신체활동 에너지 발산. 숲놀이 놀이터, 자연물을 관찰하고 느끼고 활용하는 만들기 관찰 활동 등. 회전 무대, 휠체어 이용 아동이 바로 오를 수 있는 턱 없는 회전 놀이기구. 예산과 공간이 한정적이라 모두가 만족하는 놀이터를 만들기 어려웠지만 서로 양보하고 조율한 덕분에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어요. 어느 한 장애 유형에 치우치지 않게 놀이터가 만들어져 너무 좋아요.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야겠네요. 좀 더 많이 늘을 수 있기를 저도 소망해 봅니다. 우산이가 알려주는 어린이가 직접 기획한 놀이터 탄생기. 뚝딱뚝딱 내가 만든 놀이터에서 놀면 정말 신이 나. 저도 그렇죠.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는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놀 권리는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생계 유지로 바쁜 부모는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빈곤 지역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더더욱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아동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한 권리,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체감도 향상 및 변화를 위한 인디언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마음놀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스텝업 사업 설명회. 아동 권리 사각지대, 심리 정서, 빈곤 등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 권리 증진에 관심 있는 영유아 및 아동 등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 설명. 스텝 2. 월드 카페. 지역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지 놀이터 활용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디자인 및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스텝 3 실행. 문화와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 조성. 기존 벽을 허물어 세 개의 공간을 합친 새로운 공간 마련. 워드 카페. 어떤 질문이나 과제에 대해 최소 12명에서 12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공유하는 대화 방법. 4~5명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구성원이 서로 교차해 대화를 이어나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다. 자유로운 토론 방식이 진행되고 있네요. 어린이가 직접 기획한 놀이터 탄생. 춤추는 놀이마을. 문화와 놀이가 공존하는 마음 놀이터 안에서 다양한 놀잇감 축제 진행. 아동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놀잇감 만들기부터 창의성 높이는 놀잇감 부수 체험 부스 운영. 매월 마음 놀이단과 콘셉트 회의를 통하여 마을 축제 진행. 마음 놀이터, 세미나시, 실내 놀이터, 카페테리아, 장난감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마음 놀이터. 기존의 벽을 허물어 합쳐진 세 개의 공간과 한 개의 독립된 공간.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달콤하고 시원한 샘물이 되었어요. 동네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분 좋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놀이 어린이가 사는 길. 무장애 통합 놀이터 이렇게 만듭니다. 글 우라해 홍보시, 사진 문성종 홍보시. 안녕하세요. 최근 울산 동구 장애인 복지관에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다면서요. 놀이터 자랑을 해주세요. 복지관에 우리같이 놀이터가 완공되어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차별이나 제약 없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조성했답니다. 우리같이 놀이터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인데요. 말 그대로 노는데 장애물이 없는 공간이에요. 장애 아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장애 비장애 아이들 모두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놀이에 대한 의사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 장애 아동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놀이 활동 행태, 좋아하는 놀이기구,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등을 1대1로 관찰해 기록하고 분석했죠. 그리고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의견도 함께 반영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꾸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사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 같아요. 놀이터를 만들면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있었나요?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제약이 다른 만큼 원하는 놀이기구도 달랐어요. 휠체어를 쓰는 아이를 위해 휠체어 그늘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자폐성장애나 지적장애아는 이것을 직접 쓰지 못하니까요. 공간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휠체어 그늘 한 대를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은 물론 그만큼 공간도 필요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야 했어요. 설치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도록 보호자분들이 서로 논의하고 배려해 원활하게 놀이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선 장애인 부모회 동부지구 회원 두 분이 대표로 참여해 더 많은 보호자들의 의견을 모아주셔서 의미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제약 없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놀이터 시설의 안전기준과 장애인 등 편의법의 시설 기준 달라서 일반 놀이터에서는 장애 아동들이 놀기가 쉽잖아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 장애인 등 편의법에는 놀이기구 계단의 디딤판 너비와 높이가 28m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놀이터 시설의 안전기준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매우 가파른 계단이라도 적합한 계단으로 인정되거든요. 그 때문에 장애 아동이 일반 놀이터를 이용할 때 제약이 생겨요. 위험할 수 있는 제약이네요. 마을마다 통합 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하든지 놀이터 시설의 안전기준과 장애인 등 편의법의 기준이 일치되도록 만드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 놀이터를 통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만든 무장의 통합 놀이터 가치와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려고 해요. 놀이 매니저 배치, 통합 놀이 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누구나 놀이터에서 어울려 놀고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애 그리고 통합의 의미를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장애 아동의 놀이권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쉽지 않겠지만 토론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장애 아동의 놀이권과 통합 놀이터에 대해 인지하고 정책적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대전대암초등학교 김혜빈 윤수라 마음 누리기 일기 어린이 우리가 기획한 놀이터에서 놀아볼래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전국의 12개 기관과 함께 놀이문화 환경개선 공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공간을 새롭게 손보면서 주변의 분위기까지 바뀌었다는 대전의 종합 생명사회복지관 공간 기획에 직접 참여한 두 어린이를 만나보았습니다. 대전 파남 이동은 2415세대의 대규모 연구 임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여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대전에서도 복수 수요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곳에 사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도 좀 더 세심한 돌봄과 문화생활이 필요했습니다. 놀이문화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 프로그램실로 쓰이던 4개의 공간을 보수해 3개 공간의 벽을 허물고 1개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여 새롭게 타박금하였습니다.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아이 장난감이 가득한 장난감 도서관, 마음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 주 양육자인 부모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테리아를 한 공간을 조성하고 때로는 공연도 하고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세미나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내 대암초등학교와 컨소시엄을 맺고 어린이 99명의 의견을 들어보는 월드카페 프로젝트를 진행해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놀이터를 탄생시켰습니다. 슬라마 현상이 나타난 연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아동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한 권리 체감도 향상 및 변화를 위한 인디언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마음누리 사업에 참여한 김예빈 윤수라 어린이를 직접 만나 놀이터를 만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놀이가 아이의 행복, 즐거움, 자유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의 놀이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 언니랑 같이 1학년 때부터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해 왔어요. 영어, 미술, 수업을 듣거나 간식을 먹으며 놀다 가던 곳이었죠. 자유롭게 뛰는 공간이 부족해 아쉬웠는데 새롭게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학교에서 이를 위한 의견 나는 프로젝트인 월드카페를 연다고 해서 참여했고요. 윤, 학교에서 여는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작년에 학교에서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놀이터 공간을 다시 만드는 프로젝트 마음놀이를 시작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월드카페에서 매니저가 되어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월드카페는 많은 인원이 모여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모으는 대화 방법이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직접 참여한 소감은 어떤가요? 윤,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내 생각이나 여러 친구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 것도 뜻깊은 것 같아요.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같은 초등학생보다 어린 아이들도 이용하는 곳이라 그 애들 수준에서 고민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김, 저도 어떤 놀이터가 만들어질지 상상하면서 대화하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놀이터를 보고 감탄했어요. 저희가 원한 것이 완전히 다 반영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 더 좋아져서 정말 좋아요.
평소에 동네나 학교 등에서 접하는 놀이터에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었나요? 저는 놀이터에 버려진 담배꽁초, 침껌 등을 보면 너무 속상해요. 아이들이 노는 곳에 어른들이 왜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놀이터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때문에 놀지 못한 적도 많아요. 저는 천식이 있어서 담배 냄새만 맡아서 숨을 쉬기 힘들거든요. 김. 맞아요. 담배 피우는 어른들은 놀이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나 친구들이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항의도 해봤지만 화를 내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놀이기구에 욕이나 낙서를 써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일도 더 이상 없었으면 해요. 이런 일 없어야죠. 아이들을 위한 배려인데. 월드카페에서 의견을 낼 때 그런 일들도 이야기하며 바뀌기 바랐겠네요. 새로 단장한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의 놀이공간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궁금해요. 김. 예전에는 주로 공부를 하고 놀이는 조금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뛰놀고 게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 새로 생긴 대형 트램펄린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보드게임도 이제는 종류가 훨씬 많아져서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 수 있어요. 윤. 저는 우리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제가 마음 누리단으로서의 의견을 내기도 하고 운영을 하게 된 것이 좋아요. 또 보드게임도 너무 좋고요. 아이들이 신나겠네요. 보드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지네요. 평소에 친구들하고 어떤 놀이를 즐겨 하는지, 그동안 이용해본 놀이터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어디였는지 알려주세요. 윤. 놀이는 다 좋아요. 특히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 때는 어떤 놀이를 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재미있으니까요. 5학년 때 수련회에서 고무 타이어에 앉아 내려가는 짚라인을 타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아직도 생각 자주 나요. 김. 저는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트램펄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것도 좋아하고요. 복지관 놀이터에 커다란 트램펄린이 생기게 너무 좋아서 매일 와서 뛰어놀아요. 신나게 뛰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김. 놀이는 행복, 즐거움, 자유, 이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아이들 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놀기를 원하는데 어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어야죠. 예를 들면 어른들은 날씨가 춥거나 더우면 나가지 말고 실내에 있으라고 해요. 물론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에게 놀이를 못하게 하면 행복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놀이가 아이의 행복, 즐거움,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 저는 놀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계속 생각하고 싶은 거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면 추억이 쌓이잖아요. 그 추억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계속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놀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놀이 어린이가 사는 길. 어린이는 놀이 어린이가 사는 길. 어린이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하려고 한다. 편의문. 아이들을 놀기 위해 세상에 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놀이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이는 하나는 아이들 탁월한 놀이 욕구를 제한하는 놀이터입니다. 이런 놀이터에 가만 하지 말라는 어른의 목소리가 아이들 소리보다 큽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여기저기서 크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놀이터를 대하는 태도와 철학이 어떤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모두 안전을 걱정합니다. 또 다른 놀이터는 아이들의 놀이 욕구를 충분히 허용하고 복도되는 놀이터입니다. 제지와 금지 문구가 적은 것은 물론 어른들의 놀이터에 들어와 아이들이 어린이 가까이에서 이걸 해라, 그건 안 된다 하는 목소리도 적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이터는 당장 위험하다는 반론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안전과 위험이라는 경계는 어디이고 어떻게 이 둘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20년의 고민한 화두입니다. 결론적으로 놀이터를 만들 때 맞닥뜨리는 안전과 위험은 철저하게 어린이의 성장과 열정에
요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의 많은 놀이시설은 그곳을 이용하는 어린이 상장보다는 안전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 결과 안전한 놀이터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위험을 경험하며 배워나가는 곳이 놀이터인데 거꾸로 안전히 놀이터를 붙잡고 있는 셈입니다. 놀이터보다 많은 사고가 나는 운동 경기장과 견주어 보세요. 사고의 경쟁도 스포츠적이 훨씬 높습니다. 비록 놀이터는 안전은 충족됐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세 가지 큰 장애와 맞닥뜨린다는 걸 헤아려야 합니다. 첫 번째, 너무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없이 지루하다는 것. 세 번째는 그래서 놀이기구를 본래 용도를 가지고 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놀이터가 이런 일색이라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위험에 도전할 것이고 내성적인 아이들은 더욱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프로필 행정중심 복합도시 어린이 놀이터 특화 시범사업 총괄 계획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놀이터 재구성위원회 위원장,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조성 총괄기획자, 플레이 스타트 시흥 추진단장, 어린이 도서연구회 자문위원, 저서, 위험이 아이를 키운다, 아이들이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 등 다수. 첫 번째, 수준이란 쉽게 이야기해 레벨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 가능하다고 만들어 놓은 놀이시설이 딱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에게 알맞은 정도라면 그보다 큰 아이들은 이 놀이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놀이터는 어린이들한테 몹시 매혹적인 공간이어야 하는데 지루하게 느낀다면 그곳은 놀이터의 기능이 사실상 멈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놀이터에 가도 수준이 낮고 지루하니 뭔가 기존 놀이기구를 다르게 사용하는 욕구가 자연스레 생깁니다. 진짜 위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위험은 놀이의 가장 기묘한 가치입니다. 위험을 새로운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으로 볼 것이냐는 커다란 세계관의 차이를 만듭니다. 놀이가 가치 있는 가장 큰 까닭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놀이에 대한 이러한 제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놀이의 재미와 즐거움과 아름다움 위험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위험이 있어 놀이가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놀면서 위험과 사고를 피하고 예감하며 배우는 것이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이의 재미와 즐거움과 아름다움은 위험에서 나온다.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책임 맞습니다. 안전한 놀이터는 가상이고 신화이며 판매를 위한 마케팅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미신에 가깝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쳐야 배웁니다. 놀이터는 어린이가 도전과 위험을 만나고 그것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당연히 리스크를 말합니다. 리스크는 놀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리스크는 도전과 재미, 성장과 나란히 갑니다. 이렇듯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저드와 리스크입니다. 해저드는 위험은 위험인데 놀이터에 온 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알아챌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던져놓은 깨진 유리병이라든지 식어가는 난간이나 줄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해저드는 당연히 점검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놀이터란 해저드는 제거되고 리스크 남아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저는 살아있는 위험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놀이터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로운 위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전할 해저드도 리스크도 없는 밋밋한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보다 내일 좀 더 하려고 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성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이 어린이가 사는 길 숨쉬는 놀이터 구미 문성초등학교 조민지 구미는 공단 지역이라 공기가 맑지 않아요. 인공적인 놀이터를 벗어나 자연의 주인공으로 해서 공기가 만들어진 놀이터에서 즐겁게 노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렸어요.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터. 놀이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겠지요. 아이들이 어떤 놀이터를 꿈꾸고 있는지 경북 아동옹호센터에서 개최한 내가 꿈꾸는 우리 동네 아이 놀이터 그림 공모전의 입상장들을 통해 알아볼까요? 정글 슈퍼 지나서 가자. 구미 인동초등학교 홍지민. 왼쪽은 우주로, 오른쪽은 동물들의 모델로 그렸어요. 개구리 모양 기구는 의자에 앉아 힘을 주면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스프링처럼 만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놀이터. 산동시립 어린이집 강호연. 두더지 잡기처럼 폭탄검을 마시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물이 나오는 미끄럼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숲속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터. 구미왕산 초등학교 안시율. 정말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 것 같은 나무 미끄럼틀과 예를 들면 친구들과 물장난도 할 수 있는 시원한 분수대를 그려봤어요. 잘 만들었네요. 해요 놀이터. 구미문상초등학교 김동현. 영화 놀이터에서는 세상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한 친구들이랑 함께 놀아요. 하도 함께 놀 수 있기 바랍니다. 놀이 어린이가 사는 길. 친구들아 놀자.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소꿉장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놀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신나게 놀다 보면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은 사라지고 행복감만 남아 다음날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솟아나곤 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좀 더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슈 앤 스토리.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이어집니다.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보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감사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사고 후 제가 배운 것은 정말 이것만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도 어느 하나 정말 내 것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내 눈을 뜨고 감는 것, 내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 하루만을 하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게 허락된 것이 선물임을 알게 되었고 감사를 배우게 되었어요. 삶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게 곧 행복한 삶이더라고요. 이지선 씨는 KBS ETV 인간극장을 통해서 선개된 사람인데요. 이제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의 화상을 입어 기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지금은 건강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선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바쁜 일상을 지나다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 것 같아요. 교수님의 노하우를 살짝 전수해 주신다면요. 맞습니다. 바쁜 삶을 또 매일 반복되는 삶을 지내다 보면 감사한 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어? 라고 말하죠. 가족과 친구끼리 식사하며 서로 물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막상 생각나는 게 없더라도 현재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5월을 감사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감사를 표해야 할 분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제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편지와 이메일로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일일이 답장을 못 드리는 편인데 그래도 받을 때마다 제 삶의 격려도 되고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제게 나눠주시는 게 큰 힘이 되어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지전씨 힘내십시오. 초록산에 보시는 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점점 팍팍해져가는 시대를 살면서 누군가에게 비오는 날의 초록우산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는 후원자님과 아동복지기관 종사자님 여러분이 계셔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프로필 한동대학교
상담 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 UCLA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2010년 제10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젊은 지도자상, 2007년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 선정, 저서 지선아 사랑해 오늘도 행복합니다 등 다수. 여러분, 저도 6년 넘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호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매일 같이 초록우산의 소식지를 읽으면서 함께 소통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와 같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많은 후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저도 변함없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초록우산 소식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며 나누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